지금 되고 안녕하세요. 자, 놀라셨죠? 오늘은 제가 피아노 연주하는 거 말고 그냥 주절주절 수다를 또 떨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해봤는데 제 얼굴을 다 이렇게 오픈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네,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제 아들이 또 만든 어린이집에서 잘 만들어온 가면을 한번 써봤고요. 웃기죠? 아,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수다 떨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좀 많이 부끄럽네요. 네, 오늘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저도 이제 세컨을 오래 했으니까 세컨 연주자들한테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 어떤 팁 같은 거 소소한 네, 그런 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나름 이게 마구리 방송은 마구리 그런 느낌은 아니고, 자, 여기 보세요. 제가 또 이렇게 다 대본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내가 잠자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나씩 생각하면서 이제 적어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모아둔 건데, 네. 나름 이게 마구리가 아니라는 거, 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세컨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세컨 연주자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거, 네, 이거거든요. 오늘은 뭐 연주 같은 거 안 할게요. 네, 여기 피아노가 있지만 연주 안 할게요. 네. 네, 첫 번째는 스트링 연주할 때요. 스트링 연주할 때 이제 페달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자.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맨 처음에 세컨 연주 이제 시작했을 때 스트링 할 때 당연히 페달을 다 밟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 소리가 너무 지저분해져요. 스트링 할 때 최대한 거의 페달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만약에 건반 2대를 쓰고 있다면 내가 밑에서 스트링을 주로 연주를 하는데 이 음색을 깔고 내가 뭐 오른손으로 다른 악기 음색을 연주하고 싶다 이 정도 할 때 이거를 서스테인하는 느낌이 필요할 때 그때 정도 이제 썼지, 플레이 중에서는 스트링 연주할 때 저는 페달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깔끔하고요. 소리가 더 명확하게 들려요. 그리고 당연히 브라스 연주할 때는 당연한 거고. 네. 아니, 나 여기 너무 턱이 두 개네. 아이, 갸름해 보이고 싶은데. 네.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링 연주할 때 코드만 누르기보다는 라인을 누르려고 좀 시도해 보아라. 이거를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물론 스트링 연주할 때는 코드의 백킹 느낌으로 연주할 때가 필요하고 라인을 연주할 때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A 부분, 앞소절 부분은 코드 백킹을 한다면 뒤에 후렴 부분에서 터지는 부분에서도 계속 코드 백킹 느낌으로 연주를 한다면 그건 정말 깔아주는 그 정도의 느낌밖에 안 들겠죠. 그때는 이제 코드보다는 내가 라인을 좀 연주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라인을 연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라인을 누를 때도 코드를 누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라인을 치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방식이 맞죠. 왜냐면 이제 현악 편곡을 할 때는 그렇게 네, 내성부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라이브의 느낌으로 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 그냥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유니즌으로 하는 느낌이 더 좋은 것 같고 명확하게 들리는 것 같고 스트링이 아니면은 오른손 제가 항상 말했던 거 있죠. 오른손에 이제 코드를 쌓아서 연주하고 왼손은 오른손에 하이 탑노트를 같이 유니즌으로 연주해 주는 거, 이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에 관악기 연주할 때 호흡을 생각하라. 이거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뭐 오보에나 플룻이나 혼, 브라스 이런 거 연주하잖아요. 근데 건반으로 연주를 하죠. 이게 정말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리얼 사운드를 리얼 사운드를
건반으로 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는 악기 연주자들이 연주할 때 호흡을 사용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호흡으로 내서 부를 수 있는 그 길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막 8마디를 숨 안 쉬고 부를 수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손으로 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연결해서 누를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좋지 않다는 거. 내가 진짜 마치 이거 입으로 분다고 생각하고 호흡을 생각해서 라인을 좀 끊어 연주하고 어떤 프레이즈가 있이 연주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연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들려요. 막 플룻이 계속 이어지거나 뭐가 어떤 부는 악기가 막 끊임없이 계속 라인 나오고 있으면 막 약간 제가 숨이 가빠져요. 이거는 진짜 무슨 병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숨이 그냥 제가 찬양하는데 숨이 가빠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수는 좀 이제 조심하자.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4번째. 자신감 있게 연주하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신감 있이 연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못 쳐도 자신감 있게 치면 잘 치게 들립니다. 내가 못 쳐도, 그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못 쳐도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하는 게 잘 치게 보여요. 그리고 그게 잘 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소심하게 연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명확하게 자신감 있게 딱딱딱 정말 아주 그냥 쫙쫙 이렇게 자신감 있게 연주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번째, 이 왼손이 너무 아래 음역대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 네. 물론 이제 메인도 마찬가지예요. 메인도 너무 아래 음역대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왼손이. 사실은 이거 오른손 한 개만 쳐도 상관없어요. 뭐 비지 않아요. 왜냐면은 베이스라는 악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왼손에 많이 쳤을 때 사운드가 더 지저분해질 수도 있다. 이건 조심하게 이제 연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세컨도 마찬가지죠. 패드, 스트링 같은 거 연주할 때도 패드 깔아줄 때도 심지어 너무 많은 음역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니지 의도를 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 무거운 사운드를 내야지 하고 의도를 했을 때는 아래 음역까지 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았는데 너무 밑에까지 내려가면 왼손 음역대가 굉장히 사운드가 무거워진다는 거. 네. 너무 가라앉고 너무 무거워진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왼손 너무 아래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의도했을 때는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밴드팀의 연주를 들어라. 특히 그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내 연주에 신경을 쓰다 보면 다른 밴드팀이 연주하는 것도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죠. 내 연주하는 거에만 이제 신경을 쓰게 되면 그거마저 벅찰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연습도 필요하고 뭐 그런 거겠지만, 이게 밴드팀의 연주를 듣고 가는 거랑 안 듣고 가는 거랑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그거는 다른 연주자들도 느끼고 있어요. 이 친구가 내 연주를 듣는구나. 이 친구가 내 연주를 듣지 않고 그냥 혼자 막 연주하는구나. 이걸 다 듣고 있어요. 여기에서 또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특히 세컨 같은 경우는 애드립 라인을 많이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타도 애드립 라인을 좀 이제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타도 잘 들어야 되죠. 리듬 파트도 당연히 베이스, 드럼 당연히 잘 들어야 되지만, 같은 애드립 라인을 조금 담당하는 기타 파트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타가 애드립 라인을 연주하면 내가 좀 빠져주고, 내가 하고 싶지만 좀 참고 기다려주고, 기타가 연주하지 않으면 내가 라인을 치거나 멜로디를 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해야죠. 기타가 애들이 라인을 치면 나는 그냥 벨소리로 한음 정도만 눌러주고다든지, 어떤 그냥 소스의 음향 효과 정도의 소스만 이제 누른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세컨을 더 잘 연주하고 싶다면 볼륨 페달 사용법을 공부하자. 네, 이것도 중요해요. 볼륨 페달을 쓰는 거.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사실 볼륨 페달 쓰는
게 이게 연습하지 않으면 되게 어렵고 볼륨 페달 자체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하지만 정말 조금 더 세컨을 더 잘 연주하고 싶고 좀 더 효율적으로 연주를 하고 싶다면 이거는 볼륨 페달을 갖고 있는 게 사용하는 게 정말 더 효과적이고 도움이 됩니다. 쓰는 것과 안 쓰는 건 진짜 확실히 천지 차이예요. 저는 막 지금 볼륨 페달이 없다면 좀 약간 내 발도 민망해질 것 같은 느낌. 내 발도 민망하고 볼륨 페달이 없으면 내가 손으로도 막 볼륨을 조절해야 되니까 이 손도 민망해지고 한 손을 이제 볼륨 페달을 사용해야 되니까 내가 유니준 양 두 손으로 양손을 쓰는 연주하는 거에 또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 손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볼륨 페달을 또 사용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이게 물론 미세하게 그냥 뭐 스트링 라인을 연주할 때 하나하나 미세하게 다 볼륨 조절을 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거는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연습이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어렵진 않아요. 연습이 되면 이거는 쉽게 할 수도 있고요. 마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 운전할 때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밟지 않잖아요. 그쵸? 그냥 이거는 내 무의식, 이게 이 중에 그냥, 앞에 차가 있으니까 당연히 밟죠. 이건 정말 그냥 본능적으로 밟아주는 수많은 운전을 한 경험 끝에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볼륨 페달도 그런 느낌이에요. 좀 더, 그건 그 운전이 너무 쉽다면 약간 트럭의 그 일종 운전하는 그거,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밟는 그 정도의 느낌일 수도 있겠다. 네,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볼륨 페달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게 미세하게 하나만은 노트를 강약을 주지 않아도 곡 들어갈 때랑 곡 빠질 때, 페이드 아웃 할 때, 그때만 요거를 사용해줘도 굉장히 연주하는데 수월해집니다. 이게 불안하잖아요. 소리가 갑자기 훅 튀어나올까봐. 이게 불안하죠. 확 갑자기 나올까봐. 사람들이 갑자기 깜짝 놀랄까봐. 내 스트링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내가 치면은 갑자기 소리가 빵 될까봐 이거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들어갈 때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거랑 이제 나올 때 스무스하게 이제 나오는 거 요것만 해줘도 기가 막히니 볼륨 페달이 사용법이 되겠고요. 활용도가 되겠고 뭐 그것만 해도 충분히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맨 처음에 볼륨 페달 할 때 사실 브라스로 연습을 하긴 했었어요. 브라스를 그냥 이제 스프로잔도 기능 없는 브라스를 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되게 그렇게 연습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연주 때는 브라스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스프로잔도 소스를 가지고 사용을 했었고 스트링 정도에 그냥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 스트링 음역대는 생각보다 높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트링 음역대는 생각보다 여기 위에까지 있어요. 음역대를 한정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좀 더 스펙트럼이 넓게 다양하게 음역대를 좀 더 높게 더 높은 음역대를 사용하셔서 연주를 하시면 더 풍성한 사운드를 내실 수 있어요. 음역대를 좀 더 내 생각보다는 높다는 거. 스트링 음역대가 그렇게 과감하게 높은 음역대를 연주하셔도 괜찮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번째 세컨 연주는 확실한 리듬 타이밍, 리듬감이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리듬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파트이고요. 왜냐면은 브라스 연주 같은 걸 할 때 브라스 연주 굉장히 확실히 들리잖아요. 딱 들리는 꽂히는 이 사운드인데 내가 리듬이 그때 무너진다면 그리고 브라스 연주를 빠른 곡에 보통 많이 하게 되죠. 16비트 곡. 그래서 16비트 리듬의 라인들을 연주하게 되는데 그 16비트 라인을 연주할 때 그 리듬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딱딱 맞게 연주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잘 연주해 놓은 리듬 파트들이 잘 연주해 놓은 그거 위에 제가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딱딱딱
더 더 이제 그걸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브라스 연주의 생명은 제가 봤을 때는 라임보다는 리듬이에요. 네. 라임보다 리듬에 저는 더 초점을 맞춰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리듬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어렵고 복잡한 라인으로 막 리듬을 엉망으로 연주하는 것보다는 간단한 라인을 정확한 타이밍에 연주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생각해 놓은 것들을 적어 놓은 것들을 다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벌써 15분이나? 역시 수다처럼 얘기하는 게 참 재밌고 시간은 금방 지나가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어요.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또 이런 느낌으로 한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날게요.